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9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1차 전지 얘기했고, 2차 전지, 1차 전지 아까 1차 전지 1865년 르클랑쉐 망간전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산성 계열, 산성수 계열 전해질을 썼는데 이걸 이제 알칼리로 바꿔보니까 알칼리 계열로 전해질로 바꾸면서 이제 장점이 나와요. 전지 용량, 기전력이 더 오래 간다. 유지가 잘 되고 용량도 커지고 전기 용량도 커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용 시간 다 올라가요. 그래서 알칼리 쪽으로 산성 계열에서 알칼리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전 단계로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기와 아연 전지 1.4V 또 산화은 전지 산화은 전지 1.5V 리튬 전지 3V 리튬 1차 전지 3V 커졌죠? 리튬 전지가 나오면서 거의 2배 급으로 이제 용량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아까 리튬 2차 전지는 1981년에 개발되고 90년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 2차 전지 자체의 역사는 앞에서 연축전지라고 납축전지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1859년에 프랑스의 플랑테가 개발한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 축전지니까 2V짜리 이거 이제 자동차용 축전지로 발전하죠. 자동차용 축전지. 그 이후에 이제 니켈 카드뮴 1.2V 그래서 소형 전자기기용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니켈 카드뮴 또 니켈 수소 1990년대에 니켈과 수소 메탈 수소 1.2V 여기 카드뮴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점점점 이제 쇠퇴하고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거죠. 카드뮴 대신에 뭐 메탈 하이드라이드 이런 걸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는 리튬 2차 전지가 거의 평정을 하죠. 리튬 2차 전지. 뭐 볼티지도 높고 3V. 예,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도 크고 소형화, 경량화. 그래서 많은 이제 휴대기계에 지금 리튬 전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1차 전지, 2차 전지 지금도 상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리튬 전지가 이제 대세를 이끌고 있고 저걸 극복하는 이제 전지로 리튬 공기 전지라든가 또 전혀 새로운 그 전지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그 스케치를 했고 전체적인 스케치를 했고 리튬 이온 전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봅시다. 리튬 이온 전지가 어떻게 해서 그 충전 방전이 되는지
그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 원리 세 번째. 2차 전지 원리인데 이게 리튬 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해봅시다. 리튬 이온 전지 중심으로 우선 구조를 한번 보면은 양극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캐소드가 있고 음극이 있고 에노드가 있고 자 이거를 에노드라고 불러. 아노드 또는 에노드 두 극이 있어요. 여기 캐소드가 있어요. 캐소드 그리고 두 극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분리막이 있겠지. 분리막 세퍼레이터가 사이에 있어요. 분리막 세퍼레이터 크기를 이렇게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겠지.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렸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금속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전체는 이제 통에 담겨 있고 전해질을 부어 놨어요. 이렇게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해질 여기는 세퍼레이터 분리기 또는 분리막 세퍼레이터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세퍼레이터라고 할게요. 세퍼레이터 분리막 또는 분리기 4대 요소가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에 파저티브 일렉트로드를 보면은 요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제 산소가 이게 산소라고 그러면 산소가 쭉 있는데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메탈 리튬 같은 거 리튬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리튬 메탈 요건 산소 꼭 리튬이 아니어도 되겠지. 근데 이제 리튬 전지면은 리튬이 이렇게 있고 아니 일단 어떤 메탈이라고 합시다. 메탈 리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메탈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리튬이 있어요. 리튬 산소 메탈 리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아노드 쪽에는 여기는 이제 그래픽 레이어 그래파이트 뭐 흑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파이트 또는 그래픽 레이어 층이 있어요. 여러 개 층으로 그래서 충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충전할 때는
여기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해줘서 여기 전원을 딱 공급하는 거지. 충전한다는 것은 여기 어떻게 돼요? 차저로, 충전기로 차저가 있어요. 그래서 차지를 해, 충전을 해.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요. 그러면 충전할 때는 이온이 그 전자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도록 해요. 그럼 충전할 때는 여기에 그 니켈 이온이 이 구멍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 캐소드에서 에노드 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 그리고 전자는 이쪽 선을 타고 흘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 그 그래파이트 구조가 이렇게 망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을 좀 착 했으면 좋겠는데 망처럼 그래파이트 구조에 와서 이렇게 리튬이 딱 붙어요. 이렇게 붙어. 그 전자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전자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지. 이쪽에 이제 쌓이게 되면서 충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여기에 이제 부하를 걸어주면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충전기를 이제 제거하고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그 파워에 부하를 연결해주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방전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그러면 그때 리튬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분리된 전자가 저 도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충전할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방전할 때는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효율이 점점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리튬이온 전지가 나온 것이 이 리튬이온 전지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 세 사람이 있어요. 1900 얼마 작년이야 작년 2019년에 작년에 딱 1년 전이네. 노벨 화학상. 그래서 2차 전지 역사 속에서 리튬 이온이 현재 가장 대세로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전지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공헌한 세 사람이 이제 이 공동 수상을 해요. 노벨 세 사람 1, 2, 3에서 첫 번째 사람은 지금 98세라고 하네요. John B. Goodenough. 이름이 성이 Goodenough이야. Goodenough.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M. Stanley Whittingham. 이건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미국 교수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인, 여기는 영국인. 위팅엄. 그 다음에 실용화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실용화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든 사람이 아키라 요시노. 일본인.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어서 노벨 화학상이 나왔어요. 그만큼 리튬이온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조회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신문에 나왔으니까 2019년 노벨 화학상
good enough, 위팅엄, 요시노. 그래서 good enough은 이제 원리 또 규칙 등을 개발을 해요. 리튬이온 배터리 식별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규칙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그 공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찰스 스탁 드레이퍼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 지금 이제 이때 97세였어요. 이때 97세. 최고령자였대. 이 노벨상 받은 최고령자. 그 다음에 위팅엄 교수는 일찍부터 이제 이 일종의 전기 전도체 음극을 발견해서 이제 최초의 기능성 리튬 배터리를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리나 규칙, 여기는 이제 기능성을 발견을 해서 실용화 전 단계까지 간 거고, 그다음에 요신호는 이제 실용화를 하는 거죠. 1985년에 실용화, 최초의 상업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배터리 하나 만든 거 가지고 뭐 노벨상까지 주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배터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지금까지는 전기를 저장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장이 안 되니까 다 전신줄을 만들고 거미줄처럼 그 유선을 따라서 전기를 송전하고 했죠.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만약에 전선이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 거야, 이게. 실용적으로 전기를 여기에 충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없는 어떤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 이제 배터리, 태양열, 지열 이런 걸로, 또는 배터리에 이제 ESS라고 그러죠. 전기 그 저장 시스템,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그 배터리가 되겠는데, 이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해서 그 배터리로만 이제 살게 되는 사회가 앞으로 도래할 거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충전 및 방전 원리를 쓰시오.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또 그때 충전 시에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화학 반응식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대표적인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리튬 뭐 이게 좀 제너럴하게 썼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좀 검색해서 좀 찾아봐요. 리튬 이온의 산화 환원. 좀 양극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음극에서 환원이 일어나는데, 양극에서는 리튬 O2가 되고,
이게 지금 충전 시 우선 충전할 때 충전만 생각해 보면 충전 충전 시 방전 시는 이 반대라고 보면 되고 충전 시 아까 그 제가 그려준 그림에서 생각을 하시면 충전할 때는 이제 좌변식이 우변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 보면은 양극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 여기서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오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전자가 나가는 건 산화고. 보통 산화하면은 산소 이온이 들어오는 거잖아. 예? 예. 근데 이제 수소가 나가는 게 산화, 수소가 들어오는 게 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산화는 수소가 나가는 거. 그래서 음극 오른쪽에 아까 극에서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타고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이거 넘어간 이온이야. X는 뭘까? X계. X계의 리튬 이온이 넘어갔어. 분리막을 타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동시에 이 전자가 X계가 발생을 해서 요거 두 개가 리튬 이온과 전자로 돼서 얘는 이거 도선을 타고 이쪽 음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그래파이트, 탄소, 탄소와 만나서 이렇게 이제 리튬하고 산소가 이렇게 이제 구조를 딱 형성하고 있는 상태가 충전 상태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차징을 해서 아까 말한 요 분리막이 있고 여기 전극이 있고 분리막 틈으로 요 리튬 이온들이 넘어갔잖아. 넘어갔고 이쪽으로 차징이 될 때는 이쪽으로 이온이 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가 넘어왔죠. 그래서 얘와 얘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는 그래파이트니까 C잖아. C 탄소잖아.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충전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전압을 가해서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시킨 상태지. 이게 충전이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 보도록 좀 노력을 해보세요. 이 수식으로. 그러니까 그림과 수식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방전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지의 역사를 각자 좀 조사해 보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도 좀 요약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 관계상 건너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참고서라 제가 이걸 사라고 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뭐 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검색창에 전지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최소한도로 전지의 역사 1차 전지, 2차 전지의 역사를 좀 표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 전지를 뭐 그 전해질의 특성에 따라 산성 계열, 알칼리 계열, 뭐 리튬 계열, 공기 계열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그 전지의 발달사 몇 가지 중에 지금 리튬 이온 전지가 제일 현재로서는 잘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리튬 이온 전지 중심으로 좀 세부적으로 작동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충전할 때 구체적으로 그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나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재료만 바뀔 뿐이에요. 리튬 대신 뭐 망간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충전 시 화학식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어떤 물리화학적으로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보고 전기화학이라고 불러. 전기와 화학 전기화학 분야가 생긴 거예요. 이 배터리 분야 때문에. 이거 봐봐. 이거 화학 에너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전기를 넣어서 이렇게 화학적 그 조성을 변화시켜 놓은 상태죠. 근데 물을 퍼서 펌프로 해서 물을 위에 올려놓은 상태나 마찬가지야. 지금 충전이라는 게. 그 방전이라는 것은 방전이나 또는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면서 반대로 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배터리. 근데 원리를 좀 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전지, 배터리를 앞으로 더 자주 볼 텐데 그때마다 이 수식이나 원리가 머릿속에 없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어떤 원리로 거기에 충전이 되는지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표준 환원 전위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리튬이 각광받는 건 뭐냐면 리튬에서 전자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 전자가 많이 어느 금속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전지의 그 핵심 부품으로 사용하기가 좋겠죠.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그거를 정량화하는 것이 이 표인데요. 스탠더드 포텐셜 표준 전위. 표준 전위. 볼트. 환원 이거 이제 환원 작용을 했을 때 환원 작용이라고 할까? 환원 작용에서 예를 들어 철이 있다고 치면은 철이 두 개의 전자를 만나는 걸 환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전자를 만나면 환원이다. 산소를 만나면 산화고 전자를 만나면 환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개의 F 마이너스 아쿠아 이럴 때 그러니까 철에서 환원작용이 일어나면 이 포텐셜이 2.87 볼트지가 나온다고 보는 거야. 기전력이 2.87. 그 다음에 뭐 산화망간에다가 수소 이온과 5개의 지금은 이 식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원리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망간 이온이 되고 물이 나오는데 이때 표준 전위가 1.51 볼트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철 가지고 해보고 망간 가지고 해보고 또 여기 뭐 은 가지고 해보고 여러 가지 쭉 해볼 때 이 표준 전위가 쭉쭉쭉 나오겠죠. 현재로서는 지금 이 표준 전위 높은 게 철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도 나오겠죠. 여기 플러스 볼티지 마이너스 볼티지 중에서 제일 마이너스 쪽으로 큰 것이 리튬이야. 여기 리튬 아쿠아 더하기 리튬 이온 아쿠아의 전해질 속에 있는 리튬 그래서 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AQ로 쓰는데 리튬 이온에다가 수소가 만나서 전자가 만나서 리튬 솔리드 고체로 이렇게 바뀔 때 마이너스 3.05 볼트. 그래서 제일 볼트가 높다. 그래서 지금 저 플러스 높은 거하고 마이너스 낮은 것들을 잘 조합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성능 좋은 전지를 만든다. 전지를 개발한다. 이해됐죠? 다양한 환원 작용들이 쭉 있어요. 주로 금속이 이제 수소나 아니면은 전자와 만나면서 이렇게 이온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위가 그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하면 이제 전이차가 큰 전지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
그게 이제 그 단순히 볼트지만 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또 오래 가야 되고 또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고 또 뭐 화재 위험도 없어야 되고 물질이 뭐 새어나가지 않아야 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전지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1차 전지, 2차 전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설명드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그 리튬 전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좀 자료를 요약해서 중간에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9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